네, 뉴욕 증시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에 대한 투자 전략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연결고리 시간인데요. 자, 오늘은 교보증권 영업부의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도 팀장님과 두 가지 주제를 볼 텐데요. 첫 번째 주제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. 공개해 주시죠. 네, 서머피셔 사이언티픽이죠. 이 3분기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. 헬스케어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 될 텐데 조금 더 자세하게 내용들 좀 체크해보고 국내 시장과는 어떻게 연결될지 보겠습니다. 자, 3분기 호실적 나왔네요. 예,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헬스케어, 뭐 의료기기 쪽.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뭐 제약바이오 하면은 이제 신약을 개발한다든지 네, 뭐 네.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이제 주변 기기들이라든지 좀 뭐 흔히 얘기해서 이제 인스트루먼트 쪽으로 해서 이제 뭐 뒤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뭐 측정하고 개발하고 뭐 이런 쪽이다 보니까 네. 사실은 이제 분야가 한 4개 정도 나뉜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어. 라이프 사이언스라든지 예. 뭐 이제 측정기 같은 거, 그다음에 이제 뭐 진단기기 같은 거,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선전을 좀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3분기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93.3억 달러 정도가 나오면서 네. 컨센서스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이제 코로나19 진단 키트 관련된 어떤 그런 진단 쪽 그런 쪽의 좀 기기가 상당히 잘 팔리면서 관련된 매출 같은 경우는 20억 달러 좀 넘어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, 네. 뭐 사실 저는 이제 이런 이제 헬스케어, 그러니까 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신약이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이런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생활에 이제 실생활을 보게 되면 약간은 좀 이제 소비재 느낌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의약품이라고 한다고 해서 어떤 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네. 그냥 실제 생활에서 좀 소비할 수 있는 그냥 필수 소비재로서 약간 좀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이에 따라서 지금 뭐 내년도 이제 올해 이제 4분기까지 해서 가이던스도 상당히 좀 상향했던 부분들 뭐 이런 네. 부분들이 지금 주가에 좀 상당히 영향을 좀 잘 반영이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그다음에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스위스에서 최근에 이제 생물학적 제재 공장을 개설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CSL이라고 해서 이제 그 회사와 함께 좀 전략적으로 파트너십을 좀 이제 체결을 했고요. 스위스에서 이제 랭나우에 있는 좀 생물학적인 좀 제재 공장을 좀 운영을 맡았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런 이 공장을 좀 활용을 해서 좀 그러니까 최근에 뭐 CMO 이런 쪽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. CMO, CDMO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. 미국에서 하는 거요? 예. 그러니까 좀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어떤 그런 좀 프로세스를 좀 밟는데 좀 최선을 다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, 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결국은 이제 생명공학에서 사실은 이제 고객을 위해서 좀 대량 생산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전략적 파트너를 좀 만들어 가면서 이 회사 좀 그렇게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뭐 네.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뭐 이제 우리가 좀 가져야 할 좀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좀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고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특별히 지금 M&A를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만 보더라도 헬스케어 관련된 M&A는 상당히 많았어요. 뭐 미국에서만 해도 뭐 한 130건에 이르는 M&A가 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네.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아직까지는 그러한 좀 이제 M&A 관련된 부분은 없습니다만 여전히 포트폴리오를 계속 키워가면서 헬스케어에서 좀 어느 정도 그 시장의 주도권을 잡으려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,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6월 이후에 지금 상당히 빠르게 지금 정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죠.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600달러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뭐 4차 산업의 한 축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, 저는 이제 이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성장하는 산업군에 있는 회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. 꼭 제약바이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인프라 쪽과 관련된 기계와 관련된 네. 앞으로에 대한 전망도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자,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쪽으로 연결을 좀 해봐야 될지 궁금합니다. 일단 이 회사가 모더나랑 6월 달에 이제 그 코로나 백신 생산이라든지 뭐 포장 관련된 계약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. 네. 그에 따라서 모더나면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, 그러니까 뭐 CMO CMO 쪽. 쪽으로 이제 좀 한번 연결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, 사실 네.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3분기 실적이 나왔죠. 지금 올라갔죠. 뭐 상당히 작년 실적을 뭐 3분기 안에 끝낸 어떤 그런 좀 괴력을 좀 보여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이제 뭐 사실은 이제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는 치료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백신은 이제 더 이상
상승 흐름이 없지 않나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. 저는 일단 코로나19 관련돼서는 이제 백신과 코로나가 저 치료제가 당분간은 좀 같이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이 뭐가 완벽하게 시세가 끝났다고 말하기 좀 힘들고 또 네.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K-백신 관련해서 좀 상당히 지금 정부 차원에서 지금 개발을 좀 촉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.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고 사실 뭐 백신뿐만 아니라 뭐 위탁 생산 관련된 부분, 뭐 치료제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좀 있는 좀 모멘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예. 사실 이제 제가 녹십자, 이제 GC 녹십자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예. 이 녹십자가 이제 일반 신약뿐만 아니라 헬스케어 쪽으로도 좀 M&A를 좀 하면서 진짜 정말 제약바이오에서 좀 헬스케어 쪽으로 좀 그 포트폴리오가 좀 다양화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는데 그런 게 있군요. 예, 최근에 이제 그 이 회사 안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유비케어라는 회사가 좀 있는데 네. 유비케어가 최근에 이제 환자 관리 플랫폼 전문 기업인 아이쿱 지분을 한 33% 인수를 하면서 결국 이제 신약과 관련된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관리, 프로세스,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가지 이제 네네네. 녹십자 그룹 같은 경우는 좀 상당하게 M&A를 좀 지속을 하면서 좀 헬스케어 쪽으로 어떤 분야까지도 좀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일반 신약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렇게 지금 관리라든지 기계 쪽이라든지 진단 쪽 이제 결국은 이제 DNA를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세상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. DNA를 이제 진단해서 관련된 이제 예상되는 예. 이제 뭐 질병들. 을 미리 발견하고 사전 차단이군요. 예, 거기서 좀 이제 먼저 뭐 유전적으로 이런 쪽으로 좀 찾아내고 거기에 또 관련된 보험을 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이제 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개놈 프로젝트처럼 이제 좀 세상이 흘러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.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헬스케어로 지금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고 있는 녹십자 같은 경우도 하나의 좀 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앞으로 그렇게 되면 아플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삼성바이오로직스와 GC 녹십자와 관련해서 연결을 해봤습니다. 자, 두 번째 연결을 보겠습니다. 주제 보여주시죠. 네, 간밤에 좀 크게 밀렸었죠. 예, 비자 카드 얘기가 되겠는데요. 해외 여행에 대한 회복세 그리고 디지털 결제로의 전환이 좀 계속해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어쨌든 간밤에서는 하락은 좀 크게 했습니다만 좋은 쪽을 좀 많이 보신 것 같습니다. 일단 이제 향후에 좀 보수적 가이던스를 좀 제시를 하면서 좀 많이 밀린 것 같은데 일단은 요거 이제 회계 년도가 좀 약간 다르다 보니까 이제 4분기 실적을 좀 말씀드릴게요. 이제 4분기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4분기인데 네. 일단 컨센서스를 좀 상회를 하면서 안정적인 개선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7월부터 9월까지 글로벌 결제 금액이 2조가 넘었죠. 2조 8천억이니까 거의 약간 3조 정도 되는데 거의 뭐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. 오히려 결제 늘었군요. 네, 그러니까 2019년 대비해서도 21%좀 증가하는 모습들. 그러니까 오히려 집에서 소비가 더 늘어나는 듯한 느낌들. 어쨌든 돈은 썼군요. 네. 네. 거기다 또 이제 미국에도 결제 지표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와우 퍼폼을 하고 있다는 점. 그다음에 이게 결국 여행도 계속 지속될 거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. 특히 11월부터는 미국에서 네. 백신을 좀 접종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까? 뭐 멕시코 쪽이라든지 뭐 그렇죠. 캐나다 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제 높은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회사에서는 좀 상당히 신중한 것 같습니다. 그래요. 왜냐하면 뭐 이제 FOMC도 그렇고 여전히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좀 이제 GDP부터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장률에 대한 걱정이 있군요. 네, 회사에서도 이제 1분기면 이제 10월부터 12월이죠. 이 회사를 봤을 때는 회사가 네. 다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이던스를 좀 컨센서스보다 좀 낮게 좀 제시를 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여전히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뭐 백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빠르게 좀 접종자가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네. 좀 그런 쪽에서 약간 소비도 좀 둔화되지 않을까 좀 경영진이 좀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만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된 이제 이 트렌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이제 대세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이제 거스를 수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. 이런 네. 부분을 봤을 때 좀 결국은 좀 수혜를 보지 않을까. 그래서 물론 지금 주가가 좀 단기적으로 밀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만 좀 그런 실적적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좀 증명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여기서 그 디지털 결제라는 거는 저기 팀장님 카드로 결제한다는 거 그거 말씀이신 거죠?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직불카드, 신용카드 같은 이제 예. 결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보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비자가
미국 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아, 그렇죠. 글로벌 기업이니까. 아예 아시아고 이제 유럽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제 디지털 결제라는 건 결국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자, 그럼 뭐 신용카드 관련된 종목들 주로 보면 되겠습니까? 근데 이제 저는 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예. 삼성카드가 사실 이제 우리나라 카드사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상장돼 있는 뭐 카드사라 말씀드릴 수 같은데 사실 삼성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좀 컨센서스가 좀 약간 안 좋게 나온 부분은 있어요. 아, 그래요? 왜냐하면 이제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 예. 이제 뭐 비용 조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좀 이제 재무제표에 좀 약간 이제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. 사실 이제 저는 삼성카드보다는 이제 곧 상장이 될 카카오페이, 아, 그렇죠. 카카오페이를 있죠. 좀 봐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이제 본질은 금융 플랫폼이긴 한데 뭐 다양한 금융기관 쪽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뭐 보험이라든지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위드 코로나뿐만 아니라 플랫폼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그렇죠. 예. 결제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고 음. 휴대폰으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저는 이제 이 비자 카드도 물론 어쨌든 이제 일반적인 전통적인 카드 회사긴 합니다만 네. 결국 이런 쪽으로 계속 변모해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다음 달이죠. 다음 달 3일 날 이제 유가증권 시장에 좀 상장을 하는 카카오페이도 한번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비자 카드에서 카카오페이까지 연결을 해봤습니다. 오늘 내용도 잘 참고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교보증권 영업부 윤여민 팀장과 함께한 연결고리였습니다.